1학년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올해 아이들 코로나 상황으로 이 불안정한 1년을 보냈는데요. 겨울방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 때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살펴보면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수학을 살펴보도록 하죠. 수학은 1학년 때보다 더 큰 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1학기 때는 3자리수, 2학기 때는 4자리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미 돈을 세면서 이 백과 천 단위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길이를 재는 것이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한 단원씩 나오게 되는데요. 1학기는 센티미터, 2학기는 미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미리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이만큼이 얼마나 될지 손으로도 한번 이렇게 재보고 발로도 재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는 것이 불편함도 느껴봅니다. 그래서 단위가 필요하구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선행학습을 해서 자로 길이 재는 것을 알려주면 아이가 이 과정을 흥미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학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산이겠죠. 2학년 올라가면 덧셈 뺄셈은 1학기에만 나옵니다. 2학기에는 덧셈과 뺄셈이 안 나오고 다시 3학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덧셈 뺄셈, 특히 이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원활하게 되는지 꼭 겨울방학에 점검하셔야 해요. 아이들이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받아내림이 한 번 있는 두 자리 빼기 한 자리 배웠으니까 이 부분 잘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만일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로는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학 교과서를 다시 풀어보거나 무료 사이트인 1일 수학에서 문제 출력하셔서 풀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부분을 너무 어려워하고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우선 10 만들기를 연습하셔야 해요. 10이 어떤 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면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을 쉽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연습하나요? 그동안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우리 IM 그라운드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IM 그라운드 10 만들기 놀이. 부모님이 먼저 딴딴 6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딴딴 4. 그 다음에 부모님이 다시 딴딴 8 하면 아이가 딴딴 2 이렇게 주고받는데요. 중요한 거 있었죠? 뭐였죠? 그렇죠. 아주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박또박 딴딴 6 이렇게 이 정도로 천천히 하셔야지 아이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곱셈을 공부하게 됩니다. 1학기 때는 곱셈이 무엇인지 배우고요. 2학기 때 드디어 구구단이 나옵니다. 참고로 구구단은 내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미리 외우더라고 아마 학교에서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런데 짧은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다 못 외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모른 채로 학교에 오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곱셈 들어가면서 5단, 2단, 3단, 4단은 미리 외워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단을 여름방학 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5단은 시계 보기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방학 때 먼저 외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국어입니다. 올해 거의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2학년 때는 학교마다 받아쓰기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받아쓰기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학년 때 한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맞춤법은 좀 틀려도 괜찮아요. 틀릴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겨울방학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이가 연필 바르게 잡고 있는지 꼭 봐주세요. 제가 지금 저학년 담임 맡고 있지만 이 1, 2학년 아이들 보면 거의 절반은 제대로 연필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글씨를 대충 흘렸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연필 잡는 거 저학년 때 꼭 고쳐야 하니까요. 연필에 끼우는 이 도구 있잖아요. 그거라도 끼워서 연습하시고요. 아이가 또 어순대로 글씨 쓰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 주세요. 물론 아이들이 어순 안 맞아도 글씨 예쁘게 잘 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죠. 다음으로 방학 때 집에서 해보면 좋을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5-2 습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책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읽고요. 그 중에 2일은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1학년 때 그림 일기 배웠으니까요. 그림 일기 쓰는 것이 좋은데요. 그냥 그림 일기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림 일기 쓰기 하셔야 됩니다. 뭐가 복잡하죠?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글쓰기는 사실 이 사고력과 관련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길러주려면 부모님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면 부모님도 아이도 힘드니까요. 일주일에 2편만 쓰시면 되는데요.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써야 글씨도 예쁘게 쓰는 연습도 할 수 있고 맞춤법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 재작년에 제가 1학년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인데요. 아이가 그림 일기 쓸 때 그림 먼저 쓸 것이냐, 글씨를 먼저 쓸 것이냐,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무엇을 쓸지 생각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연습장을 꺼내서 가운데 쓸 제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쓰고 싶은 것을 마인드맵으로 그립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집에서 보드게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드게임 한 날 이렇게 가운데 적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을 가지치기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치기 하는 그 사실마다 그때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같이 적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각 연습이기 때문이죠. 이걸 다 써놓고 글을 쓰면 아이가 저는 오늘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글을 안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있었던 일을 쭉 쓰고 마지막에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그건 좀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했던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는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일기 쓸 때 보통 애들이 쓸 게 없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하면 쓸 게 너무 많아져요. 그동안 뭘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무엇을 줄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다 쓰진 않아요. 내가 쓰고 싶은 것에 어울리는 것 몇 가지만 골라 쓰게 됩니다. 앞에는 보드게임 내용 쓰다가 뒤에는 밥 먹은 이야기 쓸 수는 없잖아요. 겨울방학은 보통 여름방학보다 조금 더 깁니다. 방학 시작할 때 꼭 해야 할 것을 아이와 대화 나누신 후에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동그라미 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잘할 겁니다. 평소에 아이와 긍정적인 대화 많이 나누시고요. 방학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꼭이요.